본 정보는 재미와 교육용이며 저는 의사지만 여러분의 주치의는 아닙니다. 건강 상담은 담당 의사와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운동하면 진짜 오래 살까? 저는 오늘도 재밌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논문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이 논문은 올해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지금이 2025년 2월이고 이 논문이 2025년 1월자로 나왔으니까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죠. 이 논문은 트윈 스터디라고 해서 쌍둥이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건데요. 핀란드의 쌍둥이들을 연구하는데 쌍둥이들은 여러 가지 연구에 들어오는 편견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요인과 또 유전적인 요인을 구분하는데 이런 연구가 많이 도움을 줘요. 쌍둥이 연구는 여러 가지 연구에 들어오는 편견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진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건지 아니면 건강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를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쌍둥이 연구인데 환경적인 요인과 또 유전적인 요인 이것들을 구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실험은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인 경우 유전자가 똑같죠.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유전자가 똑같고 이란성의 경우에도 그래도 50%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활동량, 즉 운동만 봐서 이게 실제로 수명이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최적화된 연구예요. 자, 여기 C라고 써 있는데 보면 long-term mortality라고 나오죠. 이게 장기적으로 사망률과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모델 1, 2, 3가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첫 번째 모델은 성별, 나이, 그리고 체열 시점 이런 것들을 맞춰서 통제 변수를 가져다가 이런 것에서 영향을 안 받도록 통계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제외시켜서 수정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은 논문들이 이 정도 생각은 하고 통계를 돌리겠죠. 근데 모델 2번이랑 모델 2랑 모델 3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모델 2는 교육 정도와 흡연 유무, 그리고 음주 유무, 이런 것들을 통제 변수로 둬서 운동과 사망률이 영향이 가지 않도록 통계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 보면 1이라고 하고 일직선이 있죠.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요 1이라는 라인을 건드리면 통계학적으로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개가 사망률과 운동이 상관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모델 3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3는 체질량 지수까지 계산하게 되면 더더욱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운동이 사망률에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률과 운동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논문은 서론부터 재밌는 게 나와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무작위 대조 실험, 그러니까 randomized control trial 전에 level of evidence라고 근거의 순서로 뒀을 때 randomized control trial 무작위 대조 시험이 가장 위쪽에 있다고 했죠. 이러한 실험들을 봤을 때는 장기간의 실체한 활동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기 사망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아니면 예방한다 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무작위 대수 시험에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게 사실 많거든요. 이 논문은 2021년에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그러니까 내과 학술지죠. 여기에서 Does exercise prevent major non-communicable disease and premature death?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 운동과 죽음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쭉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거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가운데 1이라는 걸 터치하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만 빼면 대부분의 잘 디자인된 스터디들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오면 상관관계가 없다, 여기에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커즈멀타면은 모든 사망의 이유를 더했을 때 대부분의 것이 1을 터치하죠. 요 하나만 빼고는 다 1을 터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보면 이 공에러 여기 두 개가 똑같죠. 이 사람 숫자 똑같고 이 같은 논문에서만 요 하나만 상관관계가 있다. 운동이 이런 것들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들은 다 효과가 없다는 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관계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아까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새 사망한 이유가 큰 네 가지를 뒀을 때 두 개가 심혈관 질환과 암인데 이 암에 대한 결과도 이 논문에 따르면 별로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암과 암 사망률과 운동도 차이가 결국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운동을 꼭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의사들은 운동을 하라 할까요? 왜 선생님들은, 아니 또 수많은 유튜브들은 운동을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의사들이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질을 늘리기 위해요. 운동은 수명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저는 노인분들이 힘이 없다는 불평을 많이 하시고 기력이 없다고 하시지, 막 힘이 넘쳐난다는 불평을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내 몸을 체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하시지 체력이 낮았으면 좋겠다 말씀 안 하시거든요. 다만 저번에 식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의 초점을 얘기한다면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이 이거를 뒷받침해줘요. 무엇을 뒷받침해주냐? 많은 논문들이 운동을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걷기 운동, 뭐 뛰기 운동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되게 세부화된 운동조차 이거 논문에 보면 아시죠? 신체적, 정신적,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사회에서 약자들 있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노인들 중에 암 환자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도 감소한 것을 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신질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파킨슨 이런 모든 것들에 유의미하게 운동을 했더니 좋아지는 것을 나타났다는 거죠. 처음 찍었던 기초 개념 비디오에서 나왔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오해킹의 의학은 수명을 늘리는 것에만 중요하게 중요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그러니까 건강하게 죽은 나이 때까지 활동을 멋지게 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운동이 정말 큰 축을 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을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운동을 하는가 생각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맞춘 운동.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법칙 중 하나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가요. 뭐 체육관에 가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산책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초점을 맞춰서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고 바디빌더 같은 경우들은 보디빌더는 몸을 좋게 하는 것을 좋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쓰신 분이잖아요. 몸을 아름답게 그분들이 봤을 때 근육도 크고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기 때문에 건강의 부분에서는 사실 안 좋은 것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 자기의 몸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운동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바디빌더 분들의 운동을 따오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이런 걸 따라오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처럼 우리도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보고 내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손자, 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손자, 손녀가 되게 많으신데 이분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인 걸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활동이 있을까 생각하셨을 때 하체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깨달으셨어요. 아이들과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들이 운동 경기하는 거 이런 것도 보러 가고 싶으시고 또 갓난아이를 안고 걷고 이런 걸 하고 싶으신데 물론 상체 힘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체 힘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체에 더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50세, 60세, 70세, 뭐 정말 많게는 90세, 100세까지 그때까지 살 텐데 그때 살 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하체 운동도 안 해서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장을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고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분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스키를 타고 싶다. 이러면은 이러한 운동과 나는 나이 들어서도 장을 보고 싶다. 이것과 너무 다르겠죠. 또 마찬가지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다에 잠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분과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테니스를 치고 싶다 하는 분과 정말 지켜야 될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운동을 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운동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정신 건강 개선 등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만 운동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유산소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고 여기에 달리기, 자전거, 수영 뭐 엄청나게 많죠. 이 다양한 운동 방법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운동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운동을 하시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과학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